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주제로 홀리스틱 어드미션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인데 이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받아들일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SAT를 잘해야 된다. GPA를 잘 받아야 된다. 액티비티를 잘해야 된다. 모든 봉사활동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명문대를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연계시키는 방법을 모르세요. 교내 활동, 교회 활동, 선생님이 말해낸다. 내가 나를 원서에서 보여지는다. 이게 통일적으로 되어야지 홀리스틱 리뷰 어드미션이 정확하게 이제 컴플리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분리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홀리스틱 어드미션, 홀리스틱 리뷰에 대해서 이미 familiar하고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입시 트렌드가 미국 입학사정관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들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학생이 인턴십을 한다. 그러면 되게 잘 봐준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인턴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를 내버려 두고 뭔가 인턴십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뭔가 갑자기 그 동화책을 내서 거기에 어서가 돼서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사실상 이게 앞에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편법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는 전공법을 쓰지 않고 편법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회 통해서 한번 어머님들께 진짜 같이 제가 입시에 가진 생각, 저의 입시 철학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사실상 이번 입시에서 폴 아카데미, 폴 컨설팅에서 어, 명문대 합격한 친구들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건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제 제가 저번 달에 진행했던 이제 Who Got In and Why 설명회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expand 해가지고 holistic review가 뭔지, holistic admission이 뭔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비 신배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오히려 이번 입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짚을 건데 좋은 학군에서 전교 1등, SAT가 거의 만점, 그리고 인턴십이 10개, 리서치 페이퍼가 10개 이상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교 회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탑20 대학을 2개밖에 못 붙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비리그이긴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성의 문제고 입학사정관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레주메만 보면 사실 바로 대학원을 지원해도 손색 없는 수준, 바로 취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뭐 바로 러펌 같은 데서 봤어도 이 학생을 뽑을 만한 근데 뽑히지 못했어요. 진정성의 문제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짜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잠시만요. 프레젠테이션을 보기에 있겠죠. 네, 그 중간에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Q&A 시간에 같이 어머님들과 고오버 할 예정입니다. 저를 많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만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쪽 수업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 컨설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일 수도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제 10년 동안 퀄리티 컨설팅을 진행해 왔고요. 폴에서는 이제 헤드로 있은 지 3년 차입니다. 저는 이제 인디언 스프링스라는 미국 남부에 있는 보딩 스쿨을 나오고 코넬 호텔 경영 및 다수의 탑20 합격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국제학생이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전액 장학금 받고
유니버시티 노르댐 경영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지금은 폴 아카데미에서 헤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국제학생으로서 취직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궁금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시아권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지, 아시아 명문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홍콩대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대학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있었어요. 잠깐 2년 캐나다에 산 건 빼고. 그래서 캐나다 학교도 다녀보고 미국 학교도 다녀보고 아시아 학교도 대학교도 이제 6개월 정도 다녀보고 한국 중학교도 다녀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꼈지만 정말 잘 되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펀더멘털한 거에 집중을 한다. 이 친구들은 어느 나라에 갔었든지 성공을 했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대학이 가기가 쉽다거나 미국 대학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환경적인 요소인 거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본질적으로 노력을 잘한 학생들은 어디 가서든지 다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미국 대학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시 타임라인 및 전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월 달에 이 Early Action이랑 Early Decision을 준비해가지고 11월 달에 Early 수시 전형에 대한 이제 원서를 넣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12월 달에 넣고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얼리를 쓰면 거의 붙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주변에 별로 없을 거예요. 얼리해서 끝나는 학생들은 대략 10%에서 25% 정도입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좀 있고 연도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이유는 학생들이 얼리 전략을 쓸 때 상당히 터무니없게 높이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젝 레터를 받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학생들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두 가지 학생들이 있어요. 얼리 합격자 발표를 받고 나서 뭔가 인생이 끝난 것처럼 침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다른 학생들은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여기 내가 슈퍼 리치로 되려고 쓴 게 아니라 나의 드림스쿨이었기 때문에 나는 써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난 다시 일어나야 돼. 난 빨리 준비해서 레귤러로 잘해야 돼. 이 두 가지 학생이 있는데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12월 중순에 위쟁 레터를 70% 받아요. 그러면 이제 레귤러에서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바운스백 할 수 있는지 바운스백 하지 못하고 수시에서 높게 써서 떨어져서 바운스백 못하는지 빨리 1월 달을 준비해야 됩니다. 1월 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얼리 디시전 2라고 일부 명문대들이나 일부 사립대, 일본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얼리 디시전 2 전형이 있어요. 이게 아이비리그는 없는데 일부 명문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도 있고 워시유 대학도 있고 벤더비트 대학도 있고 일부 대학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에모리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학교들을 붙으면 만족하겠다. 그런 분들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1월 달에 레귤러를 쓸 때 얼리 디시전 2 전형을 같이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대학을 2, 3세키씩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넘버가 너무 많고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뽑아줬을 때 우리 학교로 온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레귤러 어플리케이션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얼리 디시전 1이나 얼리 디시전 2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더 선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 2는 웬만하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들이 얼리 디시전 2를 활용을 잘 안 하냐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SAT 1500도 넘고 활동도 잘했고 근데 뭔가 얼리 디시전 2로는 시카고나 워시유나 벤더위트나 좀 더 옵션을 가져가고 싶고 그러면 나는 아이비리그 한 개만 되겠지
해서 이렇게 레귤러까지 갔는데 막상 레귤러에서는 말씀드렸던 얼리 디시전 2 전형에 쓸 수 있었던 학교들은 다 떨어지고 레귤러에서 아이비리그 다 웨일리스트나 명문대 다 떨어지고 그 탑 30위권 밖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얼리 디시전 2 카드를 쓰지 않았던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다라고 저한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스펙이 너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음, 얼리 디시전 2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쉬울 수 있죠. 얼리 디시전 2 카드를 써서 내가 분명 나는 아이비리그도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이비리그가 얼리 디시전 2가 없어서 얼리 디시전 2를 다른 학교로만 가야 돼. 그러면 뭔가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얼리 디시전 2 카드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얼리 디시전 2 카드는 결과에 대한 게 이제 얼리 디시전 2월 달에 나오고요. 이제 일부 명문 대학들은 이제 2월 달에 레귤러 디시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3월 달까지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5월 달에 5월 1일에 디파짓을 납부하면서 최종 학교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3월 중순쯤이나 3월 말에 학교 결과가 다 나왔다고 했을 땐 한 달이면 사실 학교를 결정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5월 1일까지는 학생들을 학교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나는 대학교가 다 떨어졌다. 인생이 끝이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5월 1일 이후로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부 학교들이 주립대 중에서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다 떨어진 학생들이나 늦게 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대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레귤러에서 다 떨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시지 말고 롤링 학교들을 좀 찾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시면은 레귤러 전형은 이제 정시죠. 정시는 이제 1월 달에 들어가는 거고 얼리 디시전 1은 이제 11월 1일까지 이제 들어가고 UC 대학들은 11월 말일까지 들어갑니다. UC는 얼리랑 레귤러의 개념이 없고 UC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UC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UC 어플리케이션 공통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이제 내가 얼리 디시전 수시에서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레귤러랑 얼리 디시전 2 카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카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리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얼리 디시전 붙으면 가야 되는 건데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는 붙어도 가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non-binding early ac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얼리 액션 중에서 다른 사립학교들을 못 쓰는 얼리 액션 전형을 이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라고 해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누리덴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이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본인들 학교 말고는 다른 학교들을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문대들 중에 제약 없는 수시를 쓰는 학교는 MIT나 칼텍이고 명문 주립대 중에서 제약 없는 수시를 쓰는 학교들은 미시간, 조지아텍, UNC, UVA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은 일반적인 지원 시기보다 2달 정도 빠른 시기에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early decision은 이제 누가 사용을 하냐면 명문 사립대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early action은 일부 사립대들 플러스 주립대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arly decision은 합격을 받았으면 그 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때는 어, 리치 스쿨 중에 한 스쿨로 써야겠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다 얼리 디시전은 학교 확률이 높다, 붙으면 가야 된다 두 가지 전제로 학교를 너무 터무니없게 높겠어요. 이러시지 말고 어쨌든 얼리 전형에서 50%의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에이시안이고 점수만 좋다 그러면 조금 학교를 선정하실 때 한 10% 정도만 높게 쓰세요. 20% 정도. 너무 한 50% 높게 쓰지 말고. 이 카드는 되게 중요한데 너무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부모님께 안 된다고 설득을 드려도 드림스쿨인데 써보면 안 되냐. 써보라고 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케이스는 얼리 디시전에서 끝나는 게 가장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낮게 쓸 수는 없지만 너무나 터무니없게 높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리 디시전 전략도 제가 이제 12학년 어머님들을 위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핵심은 이제 홀리스틱 어드미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미국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도 보고 봉사활동도 보고 뭐 경시대회도 보고 다양한 활동 같은 것도 본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정량적으로만 내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면 과연 입시에 성공하는 건지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이거를 1부에서 준비해 봤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했던 지난달에 설명회 진행했던 아이비리그 및 탑30 합격 스토리 좀 서머리 버전으로 좀 준비했고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12학년 입시 준비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났죠. 미국 대학교들은 거의 11학년쯤이면 입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부 12학년 1학기 성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11학년이면 마무리가 되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끝난 상황에서 원저에서 과연 내가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학교 선정을 할지 좀 준비해 봤고요. 4부에서는 저학년 입시 준비입니다. 저학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말 포텐셜이 무궁무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4부에서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적혀 있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은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이에요. GPA 잘 받아야 되고 GPA만 잘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가장 어렵게 과목 선정을 해서 GPA를 가장 어렵게 들여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아트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고 뭐 라이팅 컨테스트도 있고 너무 많죠 할 게. 근데 사실상 이거를 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친구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돈이 언제나 리미트 돼 있다면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조금만 손댔다가는 오히려 되게 어정쩡한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G 파트에서는 스탠포드에서 정의하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에 기반하여 제가 좀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홀리스틱 어드미션에 대한 오해를 보면은 뭐 옆에 있는 영역을 다 잘하면 명문대를 가겠구나. 점수 1등, 나는 전교 1등하고, 나 봉사활동 시간 1등이야. 나 리서치도 있어. 경시대회도 했어. 뭐 AAMC 했는데, 뭐 AIME까지 올라가고, USAM까지 올라가고, 컴사도 잘해. 우사코 골드야. 그래서 난 다 내가 잘난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게, 미국 대학교들은 잘난 인재를, 나만 잘난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재능을 충분히 옆 학생들과 공유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서 봉사를 하고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매스 컨테스트를 나가더라도 매스 클럽을 설립을 해서 팀 대항전을 같이 나가고 이런 친구들을 원하는 거지 옆에를 개별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준비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학부모님들, 에이시안 학부모님들이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잘못 오해해서 입시 준비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거든요. 정략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무슨 활동을 하나만 딱 한 개만 깊게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가 아닌 이상은 아니 그리고 뭐 수학 국가대표가 아닌 이상은 성공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정량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데 진정하게 what matters is quality입니다. 진정성, depth, 열정, 기여도 이런 것들이 recommendation에 나아지고 에세이에 나아져요. 저는 미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recommendation이에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1억짜리 컨설팅을 받던 2억짜리 컨설팅을 받던 살 수 없는 부분입니다. recommendation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은 언제나 차별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가 명문고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recommendation이 정말 객관화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recommendation을 써줄 때 교육을 항상 받거든요. 학교에서 정말 차별화를 줘야 된다. 모든 학생들을 다 잘 써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모든 학생들을 잘 써주는 순간 우리 학교의 명성이 내려간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 다 잘 써주지 않습니다. 진짜로 지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오피스 아워를 찾아갔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고요. 리서치를 했어도 학교 내에서 리서치를 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쓰지만 외부에 뭐 논문 실린 거 이런 거 선생님이 반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본 거에 대해서 써준다고요. 스포츠 본인이 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학생이 스포츠 선수로서 수업을 빠져야 되면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스포츠 하는 게 좋냐고. 스포츠 하는 게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명문 사립에 정말 좋은 스포츠 시스템을 가진 스포 그 스포츠 시스템을 가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전지훈련 같은 걸 떠나요. 심지어 학기 중에. 그러면 양해를 구합니다. 선생님들께. 아, 저 스포츠 지금 우리 학교가 지금 내셔널 레벨 이제 4등 팀하고 이제 경제 토너먼트를 나가야 돼서 한 4일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케미스트리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 괜찮다. 내가 너 순비 수업 잘 따라올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이제 선생님이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스포츠를 하시더라도 음악을 하시더라도 학교 내부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멘션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솔직하게 깊게 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은 홀리스틱 어드미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기 전에 거의 한 1위부터 50위권 대학의 모든 홈페이지를 가서 홀리스틱 어드미션의 정의를 가장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잘해놓은 곳이 스탠포드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좀 잘 이 내용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읽기 귀찮으시니까 제가 좀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학업의 우수성, 그러니까 네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1번 학업 우수성, 2번 지적 활력, 3번 과외활동, 4번 문맥. 한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해를 잘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1번입니다. 학업 우수성입니다. 학업 우수성은 이야기가 정말 쉬워요. 되게 straightforward하게 써 있는데 2, 3, 4번부터는 정말 어렵게 문구들이 써 있어요. 이 문구들만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명문대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지적 활력 부분에서 읽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런 단어를 제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intellectual vitality라는. 근데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학업의 우수성은 정말 좀 쉽죠. 사실 여기 써 있어요. 아카데미 엑설런스는 그냥 가장 어려운 과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의역을 좀 했거든요. 직역을 하지 않고. 스탠포드 대학 입학의 주요 기준은 학문적 우수성입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지원자가 도전하고 매우 잘하길 기대합니다. 이거 밑에 부분은 제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과목 IDP, HL, AP, Honors를 듣고 성적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다음 문장은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격은 고등학교 트랜스크립트입니다. SAT, AP 이런 것보다 GPA 가장 많이 본다라는 말이고 근데 모든 학교들의 GPA를 동등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스쿨 프로파일이 좋은 학교들의 GPA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와 그 대학교 간에 신뢰가 이미 쌓였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 하버드를 오면은 이 학생은 잘할 수 있겠다, 못할 수 있겠다. 이게 판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교생이 5명인 학교에서 GPA를 4.0 받는 것과 미국에서 입시 결과를 매년 내는 학교에서 4.0을 받는 학생은 차별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반문을 하시겠죠. 그럼 우리 학교는 아이는 전교생이 20명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냐면 경시대회를 통해서 학업적인 능력을 추가적으로 증명을 한다던가 추가적으로 AP를 통해서 증명을 한다던가 IBDP H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명을 한다던가 이런 객관화된 시험에서 잘 봐야 됩니다. 객관화된 모두나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 SAT, ACT, AP, IBDP 이런 시험에서 학업적인 능력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밑에 있는 부분은 사실 죄송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밑에 부분은 당연한 얘기죠. 보면은 이제 스탠포드에 입학하기 위해선 우리가 요구하는 특정 AP 과목이나 어너스 과목은 없다. 하지만 이 소리는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뽑히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성을 계속 추가적으로 한국 학부모님들은 증명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시대회도 시키는 거겠죠. 학업의 우수성을 추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영역에 대해서 100% 이상 좀 추가를 하려고. 그래서 뭔가 이제 스템 쪽 경시대회도 우리가 보고 이 밑에 있는 Yes 컴피티션이나 구글 사이언스 페어나 Presidential Scholar of Art나 인텔 ISF, EF 같은 이제 활동들이나 경시대회 같은 걸 추가적으로 통해서 학업 우수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한다고 너무 수학적으로만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수학적으로 뭐 AIM이 USAM 뭐 이런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펀더멘털한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어요. 요즘 공대생들이 예전에 공대 지망생들보다 잉글리시나 휴머니티스 과목에 좀 더 실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요즘에 사실 AP 뭐 피직스, 칼, 뭐 이렇게 피직스, 칼, 캠, 바이오 다 5점인데 잉글리시 랭앤리 보고 그러면 3점이거든요. AP US 히스토리 보면 2점 나오고 이런 학생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AP 과목을 분산해서 과목 수가 조금 적더라도 AP 영어에서 한 과목, AP 과학에서 두 과목 정도, 그리고 AP 이컨 뭐 이렇게 5과목을 well rounded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이언스, AP 사이언스를 추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경시대회를 하든지 이게 중요한데 이 펀더멘털한 잉글리시 휴머니티스 과목을 라이팅 부분을 스킵해 버리고 경시대회로만 한 다음에 뭔가 이제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되게 안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입시를 해가지고 존스 홉킨스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공대죠. 의학 공대니까 이쪽으로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잉글리시나 휴머니티스 과목 AP 세네 과목에서 만점이었고요. 이번에 그리고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 스템 계열로 지원하는 2명의 학생들도 잉글리시랑 휴머니티스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 스템 계열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전공으로 가든지 우리는 잉글리시나 휴머니티스 라이팅 과목에 좀 더 신중하고 심혈을 기여하고 펀더멘털한 것 부분에 이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반문을 하시겠죠. 아, 우리 아이는 과학만 좋아하고 코딩만 좋아하고 컴사만 좋아하고 잉글리시랑 휴머니티스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적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경시대회를 해야 될까요? 경시대회를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오히려 펀더멘털을 가서 전공법을 저는 좀 더 하라고 드리고 싶어요. 좀 더 3시간을 더 들여서 영어책을 읽고 단어를 좀 더 외우고 역사에 관심을 갖고 좀 더 펀더멘털해지면 입시 결과가 좋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명문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은 전공법을 사용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아, 중국, 한국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비리가 이 부분이 되는 에이션 학생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IBDP 학제 같은 경우에는 HL History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HL 랭 리 해서 6, 7점 받아보세요. 그럼 분명 차별화되고 스템 계열의 학생인데 AP, US History, European History, 랭 리까지 5점 받는다? 그럼 이 학생들 분명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시사점은 간단해요. 탑스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거에 관건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야가 너무 우수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운동선수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급이다. 아니면 뭐 스테이트 내셔널 레벨이다. 뭐 스템 경시대회급이 그 정도다. 그 정도 학생들은 정말 다른 분야들이 약해서 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권고하는 과목 선정이거든요. 보시면은 영어를 4년 듣게 좀 권장을 하죠. 그리고 4년간의 외국어도 권장을 합니다. 외국어 듣는 학생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외국어 5, 6개 하면 더 경쟁력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여기 히스토리 2년 이상 하라고 권고돼 있어요. 근데 뭐를 인클루드 하라고 했냐면 하버드 미국 대학이죠. 아메리칸 히스토리 들었으면 좋겠다. 유럽사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들어라. 유럽사하고 미국사를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월드 히스토리도 좋아하지만.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수학은 4년간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제가 갔는데 수학은 4년간 공부하는데 여기 핵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AP칼을 우리가 권고하고 하버드 합격에 AP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왜 써놨을까요? 에이시안 학생들을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한 하버드만의 코트겠죠. 우리는 수학적으로만 너무 잘하는 학생들, 에이시안 학생들 그렇게만 선발하다가는 하버드 100% 에이시안 학생들만 다 찬다. 대신 그러니까 뭐 AP칼 듣고 5점 나오는 학생보다는 AP칼 안 듣고 뭐 웰 밸런스 되게 프리칼 듣고 뭐 유럽사 듣고 뭐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이런 학생 뽑겠다는 거죠. MI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공대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추천서를 요구할 때 매th 선생님 한 분이랑 그리고 Humanities, Social Science, Language Teacher 한 분으로 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과학 수업만 잘하는 학생들 안 뽑겠다는 거예요. 과학, 수학은 기본이고 MIT에 들어오기에는 Humanities, Social Science, Language까지 잘해야 된다. 시사하고 있죠. 이거는 MIT 지원 그 MIT 입학 요강입니다. 입시 요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적 활력인데 저는 솔직히 지적 활력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 단어를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문구를 읽는데 와닿지 않아요. 제가 한 50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의역을 좀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은 지적 성장을 위한 헌신과 진정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나 성적을 잘 봤더라도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시대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뭔가 대학을 위해 경시대회를 계속 준비했다. 경시대회만 준비했다. 이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핵심입니다.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번에 입시한 학생 중에 좋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SAT 1580이고 학생회에서 전교 부회장입니다. AP 10과목 4, 5점이에요. 심지어 휴머니티क्스 과목들, 사이언스 과목 다 섞여 있었어요. 뒷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 보기에는 제 관점에는 레즈메이를 보냈는데 인턴십이 7개고 리서치가 8개고 개인 웹사이트하고 리서치 랩을 운영한다고 썼어요. 아니 이게 입학사정관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입학사정관들을 교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미국에서 저희 보딩스쿨 하루 일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딩스쿨에서 수업이 3시쯤 끝났습니다. 근데 3시쯤 끝나면 보딩스쿨에서는 운동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 발시리 스포츠 해야 되거든요. 주니어 발시리나.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 저학년 때는 JV 사커팀 있었고 고학년 때는 발시리 사커팀에서 2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럼 6시예요. 그럼 제가 샤워를 해요. 그럼 7시면 밥 먹을 시간이겠죠. 6시 반 정도 되겠죠. 샤워가 끝나면. 6시 반에서 7시까지 식사를 마칩니다. 근데 보딩스쿨 갔을 때 7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맨데토리로 7시부터 9시까지 하죠. 그럼 줌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줌으로 클럽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11시까지 뭐 학생회 이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학생회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12시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안 맞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의심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이비리그가 되긴 했어요. 아이비리그 한 개 학교가 되긴 했는데 이 부모님은 당연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원했겠죠. 이렇게까지 한 데에도 뭐 정말 비싼 컨설팅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걸 기대하고 했을 텐데
탑 20에서 2개만 됐습니다. 아이비리그 하나 되고.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라는 게 이렇게 남발해 되면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인턴십을 하더라도 한두 개에서 딱 커미트먼트가 되게 하고 해야지 이렇게 막 인턴십 7개, 리서치 8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회사를 취직할 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기사에 난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죠. 요즘엔 돈이 있으면 지역 기사에서 실어준다. 입학사정관들 바보 아니에요. 그런 지역 기사가 돈만 실어주면 되는 지역 기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돈을 줘서 기사에 실린 거.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은 다 아시안 학생들의 패턴을 알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의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공산당의 자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트랜스크립트 뺏어가지고 조작해요.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그거 대학교에 보내요. 이런 아시아 학생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 학생들한테는 더 진짜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타낼 수 있냐? 본인의 컬리지 에세이나 레커멘데이션에서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레커멘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선생님들은 이 학생을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문고에 계속 재직을 3, 40년인가 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계속 이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학생들을 매년 차별화해야지 이 선생님의 신뢰도가 대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누구를 추천을 해줄 때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예요. 제가 미국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어요. 미국 사람들은 친하다고 레코멘데이션 써주지 않아요. 진짜 본 것만 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는 이런 문장이 써 있어요. 신입생 세미나에서는 활발한 토론을 촉발하고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를 이끌 수 있는 호기심과 열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에서도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선생님 눈 안 마주치고 시험만 잘 보는 학생 선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 잘하는 학생이라면 손 들고 선생님 푸는 방법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봤는데 제가 한번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멘트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라고 선생님 레코멘데이션 요청 리퀘스트 폼에 쓰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써줘요. 이 학생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공부 잘하고 앉아있는 학생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용하다고 그 성격을 못 고친다고 그렇게 성격 탓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명문대를 가고 싶으면 명문대가 원하는 상에 맞춰야 돼요. 그럼 명문대가 원하는 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연구실에서 지역사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연에서 운동장에서 노력에 대한 에너지와 깊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포츠 한 개를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정말 커미트 돼서 많은 아워를 쓰고 같이 캠프 가고 트레이닝 캠프 가고 거기에서 토너먼트 가고 그런 거를 같은 학교여도 뭐 예를 들면 30분 하면 운동 끝나는 학교와는 당연히 입사정관들이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질문 받은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스포츠가 없는데 스포츠를 꼭 해야 됩니까? 스포츠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발시리를 스포츠를 했을 때 보는 관점은 하루에 두세 시간 걸리는 활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 두세 시간 동안 학교에서 기여를 하고 있어야 돼. 학교에 그 시간 동안 남아서 4시에 끝나가지고 7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스포츠 안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던 본인의 재능으로서 교 내에 기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은 예를 들어 아시아권 국제학교에서 하는 스포츠의 커미먼트 레벨과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ESPN에서 지켜보고 있는 고등학교들의 스포츠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발시리 스포츠라도 입학사정관들은 스포츠 프로그램 랭킹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 차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앤드류 선생님, 네. 근데 화면을 풀 스크린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네. 풀스크린 했을 때 밑에가 이게 계속 뜨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일단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전체 화면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더 커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적 활력을 다시 이어가자면 이 내용에서는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던 장기간에 진정성 있게 어프로치하는 게 핵심이고요. 열정이 있는 분야에서 파운더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부모님들에게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커미트먼트, 데디케이션도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거를 학교에 가져가서 하세요. 그러면 진정성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도 키클럽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NHS나 키클럽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음악적인 활동도 학교 오케스트라 하고 지역 대회를 나가야 돼. 지역 대회만 하고 학교 오케스트라를 안 하면은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한다. 그럼 학교의 발시리 팀 통해서 하세요.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레코멘데이션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시는 게 중요한데 내가 바라보는 나와 선생님이 바라보는 내가 일치해야 됩니다. 원서에 나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퀄리티 어플리케이션 이번에 써야 돼. 근데 내가 나는 이제까지 4년 동안 리더였습니다. 라고 쓰면은 선생님이 쓰는 말과 맞을까요? 선생님이 쓰는 말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충 느낌 오겠죠? 내가 선생님 오피셜 한 번도 찾아간 적 없고 수업 시간에 발표한 적도 없고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그 클래스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레커멘데이션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는 게 좀 중요하고 그거에 일치시켜서 원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나의 학교의 자녀가 학교가 끝나고 남아있지 학교 정시간에 계속 집에 오고 있다면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일반적인 미국 대학교, 미국 고등학교의 루틴이 말씀드렸죠. 학교에 남아 있어서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 학교 기준 학교에서 오래 남아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갑니다. 근데 일부 좀 다른 케이스들도 있어요. 저도 국제학교들 컨설팅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체드윅이나 예를 들어 뭐 KIS나 뭐 브랭썸이나 이런 학교들은 클럽 제한을 두더라고요. 자기가 인볼브 할 수 있는 클럽의 개수를 제한을 둬요. 이 경우에도 질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 내부적으로 클럽을 두세 개만 제한을 한다. 그러면 언오피셜 클럽을 그냥 본인이 하세요. 학교도 그러더라고. 언오피셜 클럽은 본인이 인정해 준다. 언오피셜로 클럽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계속 소통을 하세요. 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오피셜 클럽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이거 통해서 학교로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피셜 클럽을 두 개밖에 못하는 학교일 경우에는. 그래서 시사점은 당연히 교내 활동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교회 활동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레코멘데이션은 그 6가지 영역으로 평가가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몇십 년간 이런 학생을 볼 수 없었다. 최고다. 1번이겠죠. 근데 이 멘트는 정말 안 써주겠죠. 명문고일수록. 2번 one of the best this year. 이번 클래스, 그러니까 이번 전교생 60명 중에서
이 친구가 1등 정도 된다. very strong하다. 3번 무난하다. 그냥 한 25% 상위 25%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 2번을 들어야 되는데 1, 2번은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1, 2번을 좌우짓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태도가 정말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제 스탠포드에서 대학에서 말하는 홀리스틱 어드미션 세 번째 포인트는 과외 활동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지원자의 과외 활동 및 비학문적 관심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가 스탠포드 대학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종종 우리 선발 기준이 참여하는 활동의 수라고 오해합니다. 사실 한두 가지 활동을 뎁스 있게 수행하는 것은 5개, 6개 클럽에서 얕게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액티비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자가 직장, 가족, 클럽, 학교 또는 더 큰 지역사회에서 미친 영향력을 이해하고 싶고 그 경험이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자가 기본 자격을 갖춘 후 탁월한 스포츠 재능이 있다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능력 하나만으로 스탠포드에 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입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외 활동을 할 때는 내가 뭐 코딩을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기여라는 거는 팀원들과 같이 콘테스트를 나가는 것도 기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매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본 매스클럽의 기여도는 예를 들어 매스클럽을 하는 리더로서 본인은 이제 USAMO나 뭐 내셔널 올림피아드급의 학생인데 그러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매주 자기가 리더로서 프랙티스 퀘션을 만들고 학생들 풀게 하고 본인이 리뷰하게 하고 슈퍼바이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HMMT 팀전을 나가서 본인이 이제 기여를 하고 스포츠도 똑같아요. 스포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포츠를 한 다음에 리저널 토너먼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트 토너먼트 가고 그럼으로써 학교가 수상할 수 있게 명성을 높이고 그게 기여이기 때문에 일단 과외 활동과 넌 아카데미 과외 활동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외 활동이라는 게 흔히 그러니까 한국 학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뭔가 인텔 구글 사이언스 페어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최고의 과외 활동을 갖고 있다. 맞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펀더멘털한 과외 활동과 컨트리뷰션에 대한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살을 덧붙여서 그런 걸 하면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인데 본인이 그냥 혼자만 구글 사이언스 페어에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뭐 학교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기여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본 스템 계열 중에 미국에서 많이 쳐주는 스템 계열의 그 컨트리뷰션도 많이 되면서 하는 교내 활동은 이제 로보틱스라고 있거든요. 로보틱스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대회를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보니까 2시간씩 프랙티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클럽이어도 어쨌든 이렇게 커미트먼트가 큰 클럽에 대해서 미국 대학교들이 더 가산점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 있는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질문들만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1번,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학교에 기여하고 있는 학생일까? 공부하는 학생일까? 1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2번, 나는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주로 집에 있는 편인가? 남아서 친구들과 활동하는 편인가? 2번, 3번, 교내에서 한 번이라도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인가? 3번, 4번, 어떤 클럽 활동을 할 때 대학을 가기 위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을 이끌며 주도적으로 밝은 표정을 하여 개입을 하고 있는가? 5번, 스포츠를 하고 있다면 선발로 뛰고 있으며 지역 대회를 팀원들과 같이 나가서 성과를 냈는가? 아니면 밖에서 그냥 1시간씩 배드민턴을 혼자 치고 있는가? 6번, 경시대회를 하고 있다면 내가 매스 사이언스 팀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다 혼자 준비해서 남 모르게 나만 잘나게 하고 있는가. 이거 질문들 해보시면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나오시겠죠. 스템 지원자 컨트리뷰션 예시를 좀 물어보셔서 저번 설명회에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뭐 서스테이너블 뭐 이런 리뉴어블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교내에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슈퍼바이저 한번 개발하고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 레코멘데이션 정말 좋아지겠죠. 리서치를 하더라도 학교 레이크에서 오염 성분을 발췌한 다음 연구한 다음에 케미스트 선생님께 슈퍼바이저 해달라고 한 다음에 다른 학생들 인볼브를 시켜서 레이크 클리너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컨트리뷰션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한테 여쭤보실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학교 내에서 모든 거를 대부분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보딩스쿨 나왔는데 예를 들면 매일 밥 먹는 곳 있잖아요. 코네 호텔 영화 가고 싶어가지고 당시에 다이닝홀 갔어요. 거기 셰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셰프 저 안면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찾아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 도와드리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청소라도 조차. 저 진짜 청소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던 말던 풀 서빙 했고 거기 헤드 셰프와 나중에는 요리 연구까지 진행했어요. 그래서 비빔밥까지도 학교 메뉴로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도 했어요, 한번. 근데 제가 막 팬시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롯데호텔 라센 F&B에서 그냥 뒤에 안 보는 곳에서 그냥 되게 열심히 포크하고 수저 닦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는 학교 내부적으로 상주하시는 셰프님한테 에디셔널 레코멘데이션을 수취할 수가 있었고 비빔밥을 소재로 메인 커먼 앱도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게 일치가 되는 거죠. 요리를 후구로 잡았다면 교내에서도 그게 보여줘야 되고 교외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레코멘데이션에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퍼스널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끔씩 저희 아이가 운동을 소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좀 이제 애슬리트로서 명문대를 좀 쉽게 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선수가 이제 많은 미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리버럴 아츠 컬리지 잘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데이비슨 대학이라고 미국 탑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가 있는데 이현중이라는 선수인데 이 이현중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으로 자라는 농구 선수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데이비슨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돼. 운동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거의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디비전 1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디비전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고요, 허들이.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시안권 학생들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불리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가장 좀 디스어드밴테이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맥이란 게 미국 대학교는 같은 스코어를 있는 학생이어도 유색인종을 뽑거나 그 이제 흑인 학생들을 뽑거나 라티노 계열의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4번은 그런 학생들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어쨌든 커뮤니티는 공부 잘하는 에이시안 학생들로만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이런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이발리ュ 할 때도 배경, 교육 방식, 직장 및 가족상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혼한 가정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거를 좀 더 오픈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은 이혼한 가정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혼자 인디펜던트하게 냈다. 이런 거 분명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좀 뭔가 힘든 일을 겪었다. 장애가 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아니면 뭔가 교육 방식이 되게 열악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더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정말 명문고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런 문맥들 같은 것들이 4번에서는 조금 디스카운트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부유한 학생이고 뭐 교육에 좋은 교육 기회를 받고 자란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거를 뭐 어느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모든 거를 연관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제 본인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전 분야, 그냥 학교 성실히 다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라도 노력해서 좀 더 노력해서 점수 잘 받으려고 하고 한번 정면 돌파해 보세요. 하버드에서 권고하는 과목 다 들어보고 정면 돌파해 보세요. IBDP 히스토리가 어렵더라도 어쩌겠어요. 차별화 두려면 IBDP 히스토리 들어서 7점 받으면 에이시안 학생들로서 좀 스탠드업 하겠죠. 요즘에 IBP 고르면 다 이과 계열만 고르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입시에는 활동 증빙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한 50% 어머님들은 아는 것 같고 50% 학부모님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더욱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주는 레코멘데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내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학생인지,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 레코멘데이션을 적어줄 것인지,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목적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교내와 어떻게 연관시킬지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1시간 진행했으니까 좀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2부, 3부, 4부는 이제 1시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풀스크린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2부 좀 2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좀 많이 스킵을 하면서 지나갈게요. 왜냐면 이제 저희 유튜브에 사실 이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4월 달에 합격 합격자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이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가셔서 만약에 이거 보시면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훑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아이비리그 누가 갔냐? 저희 쪽에서 이제 프린스턴이랑 다트머스 간 학생을 보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특출난 재능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리더십, 예를 들어 뭐 유명 경시대회는 없고 그렇지만 뭐 언어를 상당히 잘했어요. 뭐 둘 다 언어를 뭐 네 다섯 개 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 뭐 SAT는 공통적이게 이제 10학년 때 마무리가 됐고 이제 프린스턴 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IBDP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의 공통점이 라이팅 스킬이 상당히 좋아요. 그 부분도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는 뭔가 우리가 정말 한 분야에서 특출나려면 정말 특출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기에 충실하자.
학교 내에서 먼저 충실하고 학교 내에서 기여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나 뭐 대기업 인턴십 그런 거는 부가적으로 해야지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자. 학교 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 학생이 뭐 대기업에서 인턴을 해봤자 영향력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 질문이 많아서 어떤 학생들이 공대에서 좀 잘 됐냐 했을 때 이 학생은 이제 작은 국제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고요. 종교생이 정말 작습니다.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학교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내신을 만점 받고 SAT는 1500 초반으로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컬리지 에세이랑 뭐 교회 활동이랑 교내 활동으로 좀 커버해서 어쨌든 미시간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조지아텍 엔지니어링을 들어갔고요. 이제 탑 공대 지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5년 전에 학부모님들 만났다 그러면 분명히 경시대 열심히 해서 경시대에 좋은 성적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에 합격한 공대생들 보면은 정말 펀더멘털했어요. 교내에서 액티비티 좋고 교내에서 뭐 여러 most rigorous하게 과목 듣고 그리고 문과 과목까지도 5점을 AP 가져갔다. 이게 좀 변화인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이제 언어 능력까지도 추가적으로 보유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경시대회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다 나갈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데서 이런 유명 경시대회, 유명 사이언스 페어에서 입상하는 것보다 그냥 펀더멘털한 거에 집중하는 게 시간도 훨씬 시간과 돈도 훨씬 덜 들어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좀 높게 올라가려 그러면 AP 랭이나 AP 히스토리 5점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한 거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나가세요. 이것들 좋아요. 이런 것들 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전공법을 가야 된다. 싫어한다고 피하면 안 된다. 싫어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U에 합격됐는데 SAT가 이제 하다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SAT를 이제 안 하기로 했고 이제 AP도 없었고 ACT도 없었는데 토플 97점으로 이제 BU에 갔는데 이 친구를 보면 항상 밝게 웃고 학교 내에서 cheerleader 하고 있고 COVID-19 마스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되게 밝은 친구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여름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핵심인 게 여름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더 좋냐면 이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다음에 레코멘데이션까지 그 교수님이 써준다라고 하면 더더욱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서머 캠프를 하는 동안에도 더 액티브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 레코멘데이션을 참여를 한 것만큼 이상의 이제 그 결과를 낼 거예요. 그래서 커먼의 에세이도 제가 이 친구 보고 아 너는 항상 웃구나 밝은 친구구나 너의 장점은 스마일이다. 그래서 하이달 비유해서 에세이 쓰자 해서 SAT, ACT 없이 비유에 합격이 된 케이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vironmental Science로 라이스 대학의 이제 국내 국제학교 학생인데 이제 합격이 된 케이스고요. 얼리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AT가 좀 아쉬울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거든요. 3살 때부터 동물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동물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동물협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지금도 새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교 내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활동을 하고 마라톤도 다수의 마라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스포츠를 할 때는 교내를 통해서 교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크로스 컨트리에는 뭐 유명 마라톤 같은 거 이제 참여를 하면 좀 더 후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먼 에세이도 비슷하게 R에서 구하는 과정을 본인의 인생에 비유하여 좀 이제 에세이를 작성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꿈에는 서플리멘털 에세이 꿈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환경연구원이 이제 된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UC 버클리에 합격했는데 이제 9학년 때 F 과목이 2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학년 때부터 만회를 해가지고 10, 11, 12학년 만회를 해가지고 이제 UC 버클리에 이제 된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9학년 때 성적이 안 좋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10, 11, 12에 바운스 해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좀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ACT, 토플 점수 못 맞춰서 듀오링고 점수 내고 미국 TC 스쿨에 이제 합격했습니다. T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필름 스쿨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 내에서 아트 클럽, 포토그래피 클럽, 뭐 글로벌 마인셋 클럽 등등을 하고 일단은 미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내 활동, 그리고 좋은 GPA가 있다. 그러면 좋은 미대 명문대에도 SAT나 ACT가 없이 토플이 없이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비 12학년들은 과연 남은 이제 입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냐겠죠. 이제 입시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AT 및 메인 액티비티가 마무리된 학생. 이미 여름방학 플랜이 세워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SAT나 액티비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뭔가 서머 프로그램을 어플라이해서 참여를 할 예정이겠죠. 여름에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죠. 이 학생들이. 그래서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디셔널 레코멘데이션까지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레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점이 단순 유명한 사람의 레퍼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나하고 일했던 사람, 실제 나하고 붙어 있었던 사람의 레퍼럴이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인데 나랑 안면도 없고 나의 부모님과의 안면만 있다.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효과 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더라도 인턴십을 한 곳에서 정말 아는 분의 뭐 팀장급을 받아야지 막 갑자기 삼성의 CEO를 했다고 삼성의 CEO 레코멘데이션 같은 거 받으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서에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가? 나는 누구인지라는 고민이 이제부터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고 퍼스널리티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원서 작업을 이제 시작하실 때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미국 입시에는 supplemental essay, 좀 한국 자소서나 영국식 자소서나 아니면 아시아권 대학 자소서랑 비슷하죠. 나의 꿈은 뭐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supplemental essay가 되겠고요. 이제 common app essay는 이제 무비 스크립트랑 본인의 이제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제 설정을 하고 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커먼 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커먼 앱은 장기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 돼요. 갑자기 작업을 한다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한번 커먼 앱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서플리멘털 에세이 먼저 시작하세요.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먼저 대학들별로 어느 정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플리멘털 에세이 좀 시작하시고 두 번째 케이스는 교내외 활동이 완벽해요. 막 전교회장이고 GPA도 좋은데 SAT, ACT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근데 본인은 탑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3개월 동안 SAT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진짜 SAT에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활동들 같은 거 최소한으로 하고 SAT, ACT에 이제 올인하세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번 케이스 GPA는 좋은데 SAT 아무리 해도 아무리 진짜 지난 3년간 했는데 점수 상승이 없다. 이 친구들은 3개월 더 한다고 점수 상승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토플 먼저 따놓고 원서 작업, 서플리멘트 에세이, 커먼 앱 그리고 좋은 컨설팅 받아가지고 에세이 작업도 받고 해서 아마 도전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제 학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12학년들은 이제 학교 선정을 할 때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스펙을 비교하기보다는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의 스펙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CR4 Learning이나 Maya Learning이나 나비안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차트가 뜹니다.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이 정도 되는 GPA와 이 정도 되는 SAT를 받았을 때는 어떤 학교를 갔다라는 게 다 있어요. 학교 내부적으로. 근데 이게 안 보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안 보이는 케이스는 컬리지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 정도면 어디를 도전해 볼 만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CR4를 사용했는데 이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CR4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즘에 네브양스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간 컨설팅하면서 네브양스 쓰는 학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많이 CR4 러닝이나 마이어 러닝으로 많이 넘어갔죠. 저 때는 나비안스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CF4나 마이러닝이 좀 더 유저 프렌들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정일 때는 목표하는 대학교의 합격 GPA, SAT. 근데 이게 구글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들이 갔는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구글링에서 나오는 스탯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학교를 정할 때는 최근 입시가 한 끗 차이거든요. 하버드 된 학생이 나머지 아이비리그는 다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된다고 해서 뭐 코넬이 되고 유펜이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하버드가 안 됐으면은 아이비리그를 못 가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하버드 학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ED1하고 ED2에서 상당수를 선발하는 과정이고 ED1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쓰고 ED2에서 ED1에서 아이비리그가 떨어졌어요. 근데 ED2에서 뭔가 욕심이 나잖아요. 나는 아이비리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킵을 했어요. ED2에서 뭐 워시유나 뭐 예를 들어 뭐 밴더비트나 이런 학교 안 쓰고 시카고 안 쓰고 스킵해서 레귤러에서 모두 웨일리스트 걸리거나 리젝트 당한 케이스 이번에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ED 학교 지원 시 본인의 GPA 성적이 지원 학교의 평균이거나 10% 정도 높은 학교로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이시안이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격 평균을 볼 때 SAT 상단 20%와 GPA 볼 때 상단 25%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리를 써도 만약에 예를 들어 너무 터무니없이 슈퍼 리치를 지원한다? 이거는 카드만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얼리 카드 쓰실 때는 그냥 GPA 구글링을 해서 나오는 GPA 평균에 조금 들어가거나 조금 높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국제학교나 아시아권 국제학교들은 10개로 원서를 제한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누가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뽑아줄지 모르는 이제 입시가 됐어요. 그래서 재학생들 중에서도 작년에 막 20개, 30개 쓰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국제학교 어머님도 이 설명회 많이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대부분 국제학교들도 10개밖에 못 쓰는 거 알고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요.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쓰세요. 원섭이 50불에서 100불 정도 드는 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학교당. 그리고 요즘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릴 때 갑자기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해져요. 학생도 급해지고 아, 안 되겠다. 나 얼리 디시전 하나 쓰고 얼리 액션 주립대 명문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달 되면 일단 10월 달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월 달까지 원서 넣어야 되잖아요. 준비도 안 된 상태예요. 나는 마음만 급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얼리 디시전 뭐 좋은 거 쓰겠죠. 그 상위권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얼리 디시전 1을 유펜으로 쓴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막 얼리 액션을 막 엄청 쓰는 거예요. 막 UNC 얼리 액션 쓰고 막 UVA 얼리 액션 쓰고 미시간 얼리 액션 쓰고 조지아 얼리 액션 쓰고 노스 이스턴 얼리 액션 쓰고 근데 이 학교들이 보니까 최근에 얼리 액션에서 원서비를 최대한 많이 땡기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리 디시전에서 합격이 되면은 이 학교들 나중에 레귤러에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은 얼리 액션이고 얼리 액션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어떤 결과를 받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디퍼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미시간, UNC, UVA, 노스이스턴, SAT 1550 다 넘어도 이 학생들 다 디퍼 왔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상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도 원서비로 돈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요즘에 원서비를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얼리 액션에서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얼리 액션에서 아, 조지아텍 얼리 액션이야, 미시간 얼리 액션이야, UNC 얼리 액션이야, UVA 얼리 액션이야 이렇게 하다가는 얼리 디시전 다 안 되고 얼리 액션에서 그냥 디퍼만 다 받고 좌절하는 케이스를 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얼리 액션 쓸 수 있는 건 복수로 쓸 수 있는 건 많은데 그 학교의 얼리 액션의 성공률이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디퍼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놀스 이스턴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생들이 세이프티로 놀스 이스턴 액션, 얼리 액션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거의 된 적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에 다 디퍼더라고요. 최근에 놀스 이스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얼리 액션 이 통계 자료만 봐도 돼요. 이 조지아텍도 얼리 액션을 쓰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통계를 보면 전체 어드미션 통계가 5만
5만 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조지아텍은 이제 주립대이기 때문에 좀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17%가 된 거죠. 근데 조지아 학생들은 35% 보면은 조지아 주립대니까 학생 선발은 조지아 학생들이 훨씬 잘 가죠. 근데 조지아 아닌 학생들은 이제 13%예요. 근데 얼리 액션에서 어, 국제 학생들이나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의 합격률은 12%입니다. 별로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거예요. 이 13%는 레귤러하고 얼리 액션을 합쳐서 13%인데 얼리 액션만 발라놓으면 12%이기 때문에 시사점은 간단합니다. 얼리 액션이라고 너무 조급해져서 나 얼리 디시전 하나 쓰고 얼리 액션 10개 쓸 거야. 이러면은 대부분 결과가 디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마음을 차분히 10월 달에 가라앉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액션도 좀 이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원서비도 들고 어쨌든 얼리 액션도 마음이 너무 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공대 지원생들 중에서 얼리 액션 조지아텍 안 쓰는 학생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12학년들은 얼리 디시전 2 꼭 쓰세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뭔가 아이비리그는 될 것 같은데 아이비리그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학생들이 대부분 얼리 디시전 2를 스킵하거든요. 근데 얼리 디시전 2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카네기 멜론 돼도 카네기 멜론 엄청 좋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 할 수 있어요, 되게. 얼리 레귤러까지 갔으면 아이비리그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건 분명 가정이고 이런 얼리 디시전 2를 안 써서 카네기 멜론도 떨어진 케이스를 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카네기 멜론이나 아이비리그야 했는데 얼리 디시전 2에서 카네기 멜론 쓰라고 추천을 했는데 안 썼다가 예를 들어 레귤러 때 카네기 멜론도 안 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 2는 아이비리그는 없습니다. 근데 얼리 디시전 제도를 한 번 더 시행하는 거예요. 사립대들 중에서. 얼리 디시전 1이랑 내용은 비슷한데 얼리 디시전 1의 이후에 지원하게 되고요. 근데 결과가 빨리 나와요. 예를 들어 레귤러 합격자 발표는 3월 달 정도에 나온다면 많은 학교들이 얼리 디시전 2 결과는 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되고 빨리 안심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입시연락 2는 국제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명문대를 좀 더 선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022년도 20위권 학교, 상위 20위권 학교 보면은, 잠시만요. 보면은 이게 20위권 학교가 힙스로 일단 구성돼 있고 이공계 뭐 MIT 일단 6개 학교는 누가 넣어도 너무나 너무나 어렵죠. SAT 만점이 6개 학교는 14개 학교 남는 거죠. 탑 20에서. 그럼 남는 학교가 뭐 시카고, 유펜,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브라운, 코넬, UC 버클리, UCLA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국 학부모님들은 이제 한국에선 잘 모르는 탑 20 중에 뭐 저희 학교 노릴램도 잘 모르죠. 밴더비트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학교에 ED로 쓰는 거를 좀 망설여해요. 듀크도 그렇고. 근데 이런 학교들을 에이시안 비율이 좀 낮은 학교들 상대적으로 이런 학교들을 좀 찾아본 다음에 얼리로 넣으면은 합격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직도 에이시안들이 좀 마이너리티라는 학교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에이시안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얼리 디시전으로 좀 지원을 해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일단은 아까 그래서 제가 non binding early action 그 지원하면은 디포 많이 주는 학교들이 있다.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주류대 중에서는요, 미시간이 그렇고 버지니아가 그렇고 UNC가 그렇고 조지아텍이 그렇습니다. 사립대 중에서는 케이스 웨스턴이나 노스 이스턴이나 뱁슨이 좀 그렇고요. 제가 50위권 위주로 일단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근데 주립대들 중에서도 얼리 액션인데 합격을 많이 주는 주립대들이 있어요. 위스콘신이 그렇고 UIUC가 그렇고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그렇고 퍼듀가 그렇고 메릴랜드가 그렇고
UW은 레귤러 전형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학교들을 차라리 얼리 액션을 놓고 이게 명문 주립대들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다 디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넣는 순간.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12학년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마감을 시킨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제가 대표로서 직접 작업을 합니다. 처음 서류 챙기는 거, 에세이까지 학생별로 맞춰서 진정성을 넣어서 차별화되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커먼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 타 컨설팅 업체 대비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다른 데들보다도 미팅을 상당히 더 많이 하고 사실 저한테 24시간 연락을 줘도 저는 웬만하면 제가 자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의 연락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일단 다음은 이제 저학년 입시 준비입니다. 이제 저학년들 상당히 많죠. 오늘 찾아와 주셔서 이제 제가 보니까 6학년 어머님들도 있고 7, 8학년 어머님들도 많고 10학년 어머님들도 많은데 진정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 많은 업체들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설명회가 너무 많고 이런 데서는 인턴십이 중요하다, 경시대회가 중요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우선순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순위 GPA 명문고일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4년간의 성실성입니다. ABDP든 IBDP든 4년간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 이 학생이 머리만 좋아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데 과제 안 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GPA가 좋을 수가 없어요. GPA는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포커스는 GPA에 두세요. 그리고 특정 과목이 아닌 문과, 이과 과목 모두 다 관심을 갖게 좀 지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선행만 하고 수학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는 다음 날은 역사책 읽히고 다음 날은 라이팅 좀 인텐시브하게 하고 밸런스 되게 하고 언어도 좀 더 배워보고 이렇게 밸런스 되게 좀 해보세요. 너무 한 과목에 대한 선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다음에는 SAT나 ACT, 학업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학업 능력이라는 게 성실한 학생이 학업 능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성실성만으로 학교 다닐 땐 GPA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SAT나 ACT는 뭔가 공부를 특정 논리지에 대한 공부를 해서 배웠던 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거 활용하는 학업적인 능력인 거잖아요. 배우지 않은 패스지어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GPA가 좋은 학생들도 가끔씩 안타깝게 학업 능력 부재로 SAT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는데 이제 1550이 되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지도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제가 파트에 넣는 이유도 지금 저학년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충분히 펀더멘털한 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교내 활동도 갑자기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하려고 하면은 좀 습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중학교든 학교에서 뭐를 계속 하고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교내 활동을 하나도 안 하던 7, 8학년들이 9학년 때부터 하던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중요한지, 학교에 기여하는 게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좀 학부모님들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extra curricular, 교외 활동은 기본적으로 여름방학과 주말을 활용해서 하되 시간이 남으면 주중에 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사정관들도 학생의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스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에 너무 많은 할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내 활동을 매일 2~3시간 정도 하고 공부를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름방학이나 주말에 하는 게 키고요. 공신력이 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 국회의원에서 인턴십을 하던 삼성에 인턴십을 하던 정말 일한 경험이 진짜 클로슬리하게 일하지 않고 레커멘데이션에 오히려 되게
그분이 깊게 써주지 못하면 오히려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하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아시안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실천을 다 했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명 유스클럽 출신도 아니에요. 유명 유스클럽이라 그러면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이죠. 그런 유스클럽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자녀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스페인에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걸 지원해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유스에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나 이제 그 뭐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데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펀더멘털한 거를 되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슈팅 연습이죠. 그 펀더멘털한 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슈팅 연습을 남보다 몇 배 이상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은 이제 펀더멘털한 거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돼요. 저학년일수록 라이팅을 잘할 수 있는지, 책을 읽고 비판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수학에 기본적으로 학년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 펀더멘털한 것들을 이제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게 시너지 작용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뽑아주고 선생님이 신뢰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교내 리더십은. 교내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님들 해보셨을 거예요. 잔소리. 야, 너 학교에 가서 좀 기여 좀 하고 클럽 활동도 해. 학부모님 컨설팅 업체가 설계해줘도 학생이 의지가 없고 자기들도 저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학생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여를 하고 나는 귀찮아 죽겠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은데 남아서 왜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 열정적이면 하루에 2~3시간씩 써서 발시리 스포츠 프랙티스 할 수 없어요. 두각을 나타낼 수 없고 캡틴이 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전지훈련도 떠나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발시리 팀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운동을 한다고 느껴지게 원서에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쪽 멘토십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Q&A 세션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조금 뒷부분은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어쨌든 포커스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홀리스틱 어드미션만 이해하면 사실 미국 명문대 탑20이 갈 수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컨설팅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펀더멘털한 가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 펀더멘털한 가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쪽 멘토십 컨설팅은 이런 학생들을 동기부여 주고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컨트리뷰션을 하라고 했을 때도 학부모님들이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는 말을 해도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안 듣죠. 그거를 제가 역할을 하는 게 멘토십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역할은 학생 스스로가 지식 및 기술적인 지원을 돕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학업 및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터, 멘토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업 지원은 예를 들어 학원이 캠프를 가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제출을 해야 된다. 에세이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지도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엑스트라로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수업을 듣지 말고 너는 특정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생님과 한번 수업을 들어봐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멘토십 컨설팅입니다. 제가 최근에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본 가격이 550만 원인데 1년에 가격이 너무 싸지 않나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컨설팅 업체들은 사실 90학년 컨설팅도 2, 3천 받는 곳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과목 지도를 해주고 액티비티를 모든 걸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전문 선생님이 붙어서 모든 거를
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다 실행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멘토로서 역할을 하고 학생이 서머 캠프를 가야 된다.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그럼 같이 설치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특정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개인 수업을 연결시키고 아니면 저희 쪽에서 개인 수업 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개인 수업을 추천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가격인 거지 사실상 가격이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다 추가를 하게 되면. 하지만 저희는 필요한 부분만 추천을 하고 추가를 하기 때문에 550만 원 알파가 된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받았던 질문인데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요. 멘토십 컨설팅을 해서 아이비리그를 간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제 Q&A 세션 이제 준비를 했는데 혹시 Q&A 좀 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Q&A를 진행을 하고 채팅창에 있는 Q&A를 제가 좀 더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컨트리뷰션 예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악기는 클라리넷을 했었거든요. 재즈 밴드를 했어요.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그 재즈 밴드 일원들과 함께 로드 트립을 떠나면서 그냥 길거리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길거리 공연도 이제 학교와 같이 해서 그 커먼 앱에 이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적인 재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시대회 이런 거 좋아요. 잘하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이제 학업 우수성이 증명된 학생인데 학교에서 매스클럽에서 좀 더 기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문제 개발을 해가지고 타 학생들을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학 경시대회를 나갈 때도 팀전을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딩에 재능이 있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틱스라는 그 대기업의 이제 지원을 받고 하는 경쟁하는 이제 로보틱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팀원들과 매일 한두 시간씩 같이 시간 보내면서 이제 많은 시간 할애하고 이제 거기에서 연구하고 다른 팀 컴피트하고 학교를 로보틱스 지역상 받고 이제 스테이크상 받고 내셔널 받고 학교를 빛내는 거죠. 지역사회를 빛내기보다는 커뮤니티,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를 빛낼 수가 있습니다. 학린 학교 봉사 커먼 앱에 적을 수 있나요? 네, 교회 활동 봉사활동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시간까지 적어야 되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봉사활동 했는지 봉사확인서 받아야 되나요? 봉사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커먼 앱에. 봉사활동 시간 대략 어떻게 적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 몇 주 이렇게 적습니다. 대략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너무 certificate, 확인, 인증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봉사활동할 때 느끼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느낀 감정을 에세이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게 활동 증빙서가 안 들어가요. 봉사활동 증빙서도 안 들어가고. 미국 그런 사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증빙서가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인맥으로서 이런 거 다 나중에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그럼 진짜 하지도 않았는데 발급 기관들 해주는 발급 기관들 나타났을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고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일부러. 확인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교내 활동 비중을 우리는 크게 가져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활동 증빙이 안 들어가면 그거를 누가 말해줘야 되냐? 학교 선생님, 레코멘더 아니면 에디셔널 레코멘더가 말해줘. 학생회장이긴 한데 활동을 별로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점이 있나요? 가산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산점 플러스 제도가 아니라 이 학생을 봤을 때 이제 홀리스틱 어드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산점 제도였다면 SAT 만점인 학생은 대학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이렇게 모든 거를 환산하기보다는 그냥 학교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티비티에 꼭 스포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도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미국의 탑 스포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내내 전주훈련하고 학교 끝나고 두세 시간씩 운동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스포츠여도 미국 입학 사정관들이 학교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꼭 해야 되냐?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스포츠 활동이나 훈련을 할 때 학교에 기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질문들이 많이 왔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5월 1일 이후에 지원 가능한 예시 몇 개 들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애리조나 대학교 5월 1일 롤링으로 지원 가능할 거고요. 인디언 스프링스 스쿨도 궁금합니다. 큰애 보딩 보내고 나니 작은아이 주닝도 보내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죠. 제 동기는 한국인이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당시에 프린스턴 가고 존스 홉킨스 가고 이제 저 노르이댐 전액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프린스턴 가 친구는 한국에서 의사하고 있고 존스 홉킨스 나온 친구는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질문이 있어요. 대기업이나 정부 산하에서 한 활동과 작은 규모라도 독창적으로 학생 스스로 주도한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한 활동이라면 네임밸류가 있으니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활동이 대기업이 깔아놓은 판에서 한 활동이니 스탠포드가 원하는 인재상일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누구는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인볼브멘트를 좀 더 할 수 있고 개입을 할 수 있고 그 자기 주도성을 좀 더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게 어떤 곳에서 더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규모 작은 그 기관이 좀 더 독창성이나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기가 쉽겠죠. 지금 설명하시는 학생 국적도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제가 좋은 학군에서 이제 그 탑20 대학 2개 됐다는 학생은 이제 미국 국적의 학생이고요. 시민권자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간 학생은 이제 그 캐나다 국적. 그리고 다트머스는 한국 학생입니다. 근데 어머님 이 질문 계속 저번 설명회 때부터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국적의 요즘의 학생과 시민권자와 별다른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번부터 똑같은 질문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국내 외국인 학교의 경우 크고 작은 학교에 따라 미국 입시에서 바라보는 스쿨 프로파일 차이 풍부하여 한국 내 외국인 학교는 그러니까 국내 외국 학교 프로필 어머님이 보시면은 매년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숫자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지금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교가 A 학교다라고 하시면은 그 A 학교의 프로필을 가지고 매년 몇 명이 가는지 보고 성적으로서 내가 예를 들어 5명이 간다. 그러면 성적으로서 내가 지금 전교 5등 안에 들고 있는지 활동적으로도 전교 5등 안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조금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유럽이나 홍콩, 싱가포르 대학 지원할 때 오늘 강조하신 부분에 둬서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는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성적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학들은. 영국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ICGSE 시험 보고 학교 옮겨야 될 수도 있는데 12학년, 13학년 IBDP A레벨 하게 되면 새로운 학교에서 추천서 잘 받기가 어려울까요? 보통 2년 이상 다닌 학생들에게 평가를 정확하기 때문에 추천서 부분이 가장 맞아요. 근데 뭐 그게 뭐 꼭 불리하지는 않고 그 선생님과 학생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딩스쿨 다닐 때 제가 유럽 선생님한테 레코멘데이션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3번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 집에 되게 많이 놀러 갔어요. 저녁에도 놀러 가서 저녁도 개인적으로 먹고 그 선생님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고 저도 야구 되게 좋아했어서 그냥 저녁 먹으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도도 되게 많이 얘기했고 꿈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냐가 그 추천서의 그 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좀 적긴 한데 뭐 친해지려 그러면 뭐 사실 6개월 만에 친해질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 불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 팀전으로 나갈 때 혼자 나간 것보다 상 받는 게 좋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둘 다 좋아요. 근데 혼자 나가서 받는 것만 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혼자 나가서 당연히 USAMO까지 가고 우사코 플래티넘 골드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그 재능을 학교에서도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개는 이퀄리 좋습니다. 그래서 HMMT 같은 매스 컴피티션의 팀전도 있고 개인전도 있는 거예요.
AP 개수 중요할까요? 그 학교 내에 AP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보고 최대한 노력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AP가 30개인데 뭐 2개를 들었다. 그럼 경쟁력이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토링 컨설팅을 받는다면 학생과 정기적인 미팅을 주기가 어디 되나요? 컨설팅 선생님 한 분인가요? 한 컨설팅을 받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나?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멘토십 컨설팅 프로그램 설명회가 아니고 미국 입시 설명이기 때문에 학생회장이나 클럽 파운더, 리더가 아닌 경우에는 높은 학교의 랭킹에 합격은 어려운 걸까요? 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리더가 되라는 거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항상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 다이닝홀에서 제가 한 활동들은 뭔가 오피셜 클럽에 있어서 한 활동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언오피셜 활동인데 제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뤄낸 성과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은 인기가 많은 학생이 있어서 그 벽을 뚫기가 어렵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기 주도적이게 하면 됩니다. AP 점수 4점 받으면 내년에 다시 쳐서 5점이 될까요? 아니면 만들까요? 아니면 4점 그대로 내고 다른 과목은 시험을 칠까요? 4점이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4점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프린스턴 나가서 한국에서 의전원 갔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 영국계 12학년 전학을 해야 된다면 추천서를 고려해서 ICGSC IG 발음이 꼬이네요. 오늘 말을 많이 해서 IGCSE 시험 전에 옮기는 게 더 나을까요? 뭐 근데 두 방법 다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옮기기 전에 봐도 되고 옮기고 나서 봐도 되고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학교 교과목 AP 세미나, AP 리서치를 이수하는 곳이 교회 리서치를 하는 것보다 좋을까요? 그러니까 리서치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교내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외는 있죠. 뭔가 말도 안 되게 뭐 first year publisher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당연히 학생이 영향력이 있게 퍼블리시 되는 곳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입학 사정관들도 알아요. 대학원들만 퍼블리시 되는 곳에 고등학생들이 퍼블리시 돼 있다. 근데 그게 에이시안 학생이고 에이시안 국제학교를 다녔다. 어차피 의구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볼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는 없고 그냥 목적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학 쪽으로 생각 중인데 10학년까지 케미 하나 C가 뜰 수도 있어요. 나머진 다 A고요. 그렇다고 탑스코어 아예 못 보거나 네, 말씀드렸듯이 F 2과목 있는 학생도 버클리 같습니다. 미국을 들어간 다음 중에도 탈락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졸업률이 낮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쿨 프로파일에 포함이 되나요? 아까 제가 이해를 좀 잘하면 어머님께서 주신 질문이 미국 대학교 들어가서 너무 학업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좀 잘 못 따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은 어,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런 데 졸업률이 어떤 학교들 졸업률보다도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만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탑스쿨 졸업률은 95%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에. 아이가 질투심 이런 게 많아서 무슨 대회나 그런 정보를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네, 성격을 혼자만 하는 이런 셀피시한 학생은 선생님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좀 대인배가 돼야 됩니다. 대인배가 돼서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매스클럽 만들어서 같이 잘해보고 으쌰으쌰 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 친구가 11학년 됐을 때 종교회장으로도 뽑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좀 셀피시한 학생들은 잘 안 뽑아줘요. 이런 리더십 이제 포지션 뽑을 때. 아이가 캐나다에 있는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구구에 있는 학부모님들 많이 받고 계시고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들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입시 준비를 한다면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았을 것. 오늘 얘기한 것 이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펌법이 없다. 그냥 뭔가 단기적으로 1개월을 했는데 뭐 누가 이런 1개월 동안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가
힘든 사람들을 당하지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거나 할 때 학부모님들이 더 어떤 것들이 내 아이가 남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4년간의 노력이고 피땀 흘린 겁니다. 만약에 단기간으로 될 수 있는 매직이 있다 그러면 어, 그 매직은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뭔가 편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거기보다는 그냥 심적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고 뭔가 매직이 바라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모두 공감하는 제가 포인트예요. 어 근데 좀 더 실력을 키우고 좀 더 학교 내에서 좀 더 활동을 하고 좀 더 이렇게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저학년일수록. 프레젠테이션 학생들의 위시 대학교. 이거는 제가 그냥 콜롬비아 엄청 선호하죠. 뉴욕에 있어서 에이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쓰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주위 친구들의 전략 중에 GPA가 안 좋은 경우 한 곳에 올인하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컨설팅에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만 잘하고 AMC, AIM이 최고점 받고 상 받을만 해서 그것만 한다는데 이것도 좋은 전략인가요? 뭐 학교 확률을 높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질의 주신 의도가 좀 영어랑 히스토리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 교과목은 점수가 안 나오고 스템 계열의 과목들은 잘 나온다라고 지금 읽혔어요. 그래서 스템 계열로서 이제 AMC나 AIME를 뭐 추가해서 낸다? 뭐 도움은 조금 학교 확률은 조금 올라갔지만 뭐 그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아이비리그 된 친구들은 경시대회 성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펀더멘털하게 이제 좀 우리가 가야 된다. 전공법을 가야 된다. 편법은 없다. 매직은 일어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손흥민처럼 되어야 된다. 커먼앱 에세이 작성할 때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몇 시간 정도 소요될까요? 이거는 어머님 제가 세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마다 너무 달라서. 그래서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비의 경우 SAT 점수 필수인가요? 네, 상위권 20위권 대학은 SAT가 없이 IBDP 프리딕 예상 점수로만 될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20위권을 준비한다. 그러면 IBDP 프리딕 점수, 예측 점수와 SAT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30위 아래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IBDP 프리딕 성적으로만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도 있어요. 이 고등학교를 뽑았더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스쿨 프로파일 믿고 한번 뽑았는데 얘가 학교를 못 따라왔다 이런 말씀이군요. 뭐 그런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구축이 돼 있다고 저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학생이 개인적인 거라면 한 명 때문에 그렇게 안 뽑는 일이 발생하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뭐 하버드에 이제까지 20명이 왔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까지. 그러면 뭐 20명 중에 19명은 잘 따라왔으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GPA 관리를 못해서 안 좋은 경우 SAT 1500 플러스면 GPA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학 지원 입시 시 많이 낮춰서 지원해 GPA가 안 좋은 경우 얼리보다 레귤러가 유리할까요? 이런 케이스도 제가 몇몇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SA 그러니까 GPA가 선행되고 SAT 1500 선행되는 게 맞는데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SAT 1500 플러스의 GPA가 좀 낮아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GPA가 낮다는 그 점수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학부모님들이 낮다고 생각하는 GPA가 그렇게 낮지 않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GPA가 낮다 높다는 되게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P 과목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쳐서 받은 점수는 아니요, 부정적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더 노력해서 관심 있는 과목을 더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볼 수 있고 점수를 낼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추천서를 써 주실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로 옮긴다면 다른 선생님께 부탁하는 게 나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미리 받아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름에 그냥 커먼 앱에 인바이트 해놓고 그 선생님이 받아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학생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영어권 국제학교 3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미국대 입시 생각할 때 토플 점수가 필수입니다. 아니면 SAT 점수가 필수일까요? IBDP 이 수준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SAT 리딩 라이팅 점수가 예를 들어 몇 점 이상이면 면제시켜 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토플을 봐놓으면은 편해요. 그냥 그런 입시 요강 하나하나 다 체크할 필요 없이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플 봐놓는 것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영국 화학 경시 골드인데 아이는 엔지니어링 원합니다. 엔지니어링 아니 화학과를 써서 탑 20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은 사실상 학생의 모든 내막을 알아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경시대회 하나로만으로서 탑 20를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거는 정말 세부적이게 프로필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유로 상담으로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유로 상담으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CT를 하고 싶은데 SAT, ACT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둘 다 있으면 됩니다. 졸업 후 재학했던 고등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아도 되나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냥 졸업 후에 개별 후에 지원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서 추천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너무 많은 분들 너무 늦게까지 스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저랑 상담을 하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플러스 친구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설명회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